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6월 9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NSC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북한이 지금 오늘 또 지금 곳곳에 오물 지금 전단들을 지금 투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330개 정도 지금 투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튼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전방 지역에 저런 지금 모양으로 해서 대북 확성기가 설치가 일부 돼 있는 곳도 있고 오늘 또 설치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철수할 때 저게 다 이제 이 뭐 바로 이렇게 충격해서 전원만 연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튼다. 이거는 이미 NS 상임위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추가로 도발할 경우에 즉 풍선을 뿌릴 경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라는 입장을 정해놓은 그 순서대로 일단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진행하는 건데 요번 거를 좀 우리가 정밀 분석해 보면 이거는 뭐 당연히 틀어야 되는 거고요. 북한이 지금 아까 그 나온 것처럼 어젯밤 11시부터 330개의 풍선을 날렸는데 오물 풍선을요. 네. 지금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게 80개입니다. 80개. 그럼 330분의 80 하면요. 예, 24% 정도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명중률이라고 할까요? 적중률. 목표 지점에 도달한 적중률이 24%면은 굉장히 낮은 그 확률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게 북풍이 불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북풍이 불 때 북한이 풍선을 날려야 되잖아요. 네네. 우린 거꾸로 남풍이 불 때 날려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북풍이 안 불었다는 거예요. 아하. 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서풍이 불었다. 서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이 80개 대부분이 경기도 북부, 강원도 북부, 또 동해상 뭐 이런 네. 데 막 떨어지고요. 지난번에 이게 막 충청도 뭐 저 경상도까지 갔잖아요. 경남까지 갔죠. 네, 경남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이 수도권, 뭐 이 인천, 뭐 서울, 뭐 이런 데예요. 그 경기도 경기 남부 쪽으로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서풍이 불 때 풍선을 날리면은 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 확률이 떨어질 거란 걸 그거 바보가 아니라 그거 알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냈을까? 근데 지난번에 풍선을 이제 오물 풍선을 일단 멈춘다 하면서 그때 북한의 국방부 부상이죠. 우리로 따지면 차관이 그 만약에 그 한국에서 그 반공화국 B라 살포하게 되면 뭐 100배 그 저기를 그 응징하겠다 하니까 큰 소리는 쳐놨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지난번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게 되면 대북 확성기 틀 거는 확실해 보이고 네. 그래서 묘하게 그 수위 조절한 건지 어떤 건지 참 이거 잘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난번에 북풍이 불 때 경남까지 내려간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지금 수집을 할 겁니다. 즉 바람 방향이 어떻게 불 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아마 본인들이 취합을 해서 실적으로 이게 나중에 공격을 할 때 충분히 저는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확성기 방송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아마 북한도 꽤 아뜨거라 할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북한군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북한군이 이 확성기를 겨냥해서 이제 타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태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칙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칙 대응을 선언하면서 당시에 이제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니까 바로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우리한테 협상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금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면 아마 밤에는 30km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물론 저들도 이제 확성기 방송 할 수 있지만 출력이 아마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충분히 우리 확성기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북한은요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야 바로 깨갱합니다.
그게 북한의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확성기 이게 이제 고정식이 24대고 이동식은 차량입니다. 16대. 16대는 바로 투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저쪽이 이제 아플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대응이 뭐가 가능할 것인가? 대칭적 대응은 아마 뭐 의미가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비대칭적 다른 수단으로 우리를 또 반격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제일 그 걱정되는 게 이제 해킹이죠, 해킹. 네네. 예, 해킹인데 그걸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대북 확성기 갖고도 쟤들이 좀 말을 안 듣고 그러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상, 동해상 그 공해 쪽으로 가가지고 그 배에서 또 그 라디오를 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도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어쨌건 북한은 힘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숙이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협회가요. 18일 날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63.3%가 투표에 참여했고 참여한 의사 중에 90.6%가 찬성을 해서 18일 전면 휴진한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뭐 20 며칠인가요? 네. 그날 뭐 일단 그때부터 휴진을 한다라고 이제. 근데 서울대 교수회, 네. 서울대 교수회, 그러니까 서울대학 그 의과대학이 하나의 단과대학이고 모든 교수들이 소속해 있는 거기서는 그 의대 교수들이 그렇게 파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단 휴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병원장이 지금 그 이야기 했죠. 예. 근데 뭐 예전에 의협 이 소속은 주로 이제 그 개업이들입니다. 개업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원 문을 닫으면 바로 이게 손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사실 의협이 뭐 파업한다고 그랬는데 참여율이 한 1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뭐 될지는 모르겠고 특히 지금 이면택 의협 회장 이분은 좀 보니까요. 네. 이게 좀 이 기본적인 어떤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어떤 이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의사에게 책임 있다는 판결을 내린 판사분이 여자분이 모양입니다. 그때는 뭐 이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비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뭐 그렇지만 이게 좀 정상적인 분들이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의료계에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런 좀 거친 그 언사 뭐 이런 것들이 의사들이 사회적 이미지 좀 깎아먹고요. 네. 이게 아마 의사분들이 뭐 이렇게 뽑아서 뭐 한 겁니다. 하깁니다만은 그래도 본인들 의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또 품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걸맞는 분을 좀 내세워야 될 텐데. 근데 이번에 이면택 이분은 보니까 아주 뭐 그동안 소송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말도 보니까 아주 그 험악한 아주 시정잡배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 의사분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미지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병원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준공무원입니다. 여기가. 서울대 의사 그 교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법인화돼 있고 사실상 이제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서울대가요 적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또 이 파업을 한다는 거, 특히 교수분들이 한다는 거는 정말 다시 한번 재고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